35세의 마리오 발로텔리는 더 이상 한때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재능으로 유럽을 충격에 빠뜨렸던 무모한 신동이 아니다. 그는 주요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가장 큰 무대에서 결정적인 골을 넣었으며 수년 동안 천재이자 문제아라는 낙인을 동시에 짊어지고 살아왔다. 대중의 눈에 그의 커리어는 놓쳐버린 기회들과 스스로 입은 상처의 연속처럼 보였다. 그러나 문이 닫힌 훈련장 뒤편과 침묵에 잠긴 라커룸 안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것은 권위, 굴욕, 그리고 깨진 신뢰로 만들어진 이야기였다. 그리고 이제 오랜 침묵 끝에 그는 결코 용서하지 못할 5명의 감독을 공개할 준비가 되었다. 그가 입을 열기로 한 결정은 분노가 폭발한 순간도 또 다른 공개 논란 이후도 아니었다. 그것은 늦은 인터뷰 자리에서 발로텔리에게 후회에 대한 단순한 질문이 던져졌을 때 조용히 찾아왔다. 그는 잠시 멈췄고 짧게 미소를 지은 뒤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수비수들이나 비평가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끌어야 했던 사람들로부터 왔다고 인정했다. 그는 수년 동안 프로의 이름으로 분노를 삼켜왔고 다른 이들이 그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대로 쓰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말했다. 나는 침묵 속에서 받아들인 것들이 있다 라고 그는 고백했다. 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다. 그 순간 그는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목록의 문을 열었다. 넘버 5 로베르토 만치니. 마리오 발로텔리가 로베르토 만치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무거움이 담겨 있다. 만치니는 초기에 그를 믿어준 감독이었고 공개적으로 그를 옹호하며 그의 재능이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 신뢰에는 발로텔리가 완전히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기대가 함께 따라왔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보낸 시기 동안 눈부신 순간들 뒤에는 벤치에서의 긴 침묵이 이어지곤 했다. 한 훈련 세션에서 부주의한 태클 이후 만치니는 훈련을 중단시키고 선수들 앞에서 소리쳤다고 전해진다. 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일 그것을 버리고 있다. 발로텔리는 그 말의 진실을 부정한 적이 없었다. 그를 상처 입힌 것은 그 말이 전달된 방식이었다.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마치 실망이 신뢰를 대체한 것처럼 말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이끌림을 받는 선수라기보다 통제되는 프로젝트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만치니가 결국 인내심을 잃었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화해 없이 조용히 무너졌다. 발로텔리는 훗날 이것이 감독의 지지가 얼마나 빠르게 거리감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다고 인정했다. 이것이 바로 재능만으로는 결코 보호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을까. 넘버 4 조제 무리뉴와 함께하면서 갈등은 실망에서 정면 충돌로 옮겨갔다. 인터 밀란에서 발로텔리는 세계 축구에서 가장 강력한 감독 중 한 명 아래에서 뛰고 있었고 그의 권위는 라커룸의 모든 구석을 지배했다. 무리뉴는 무엇보다도 규율을 중시했으며 발로텔리의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기질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다. 발로텔리가 교체로 투입된 뒤 무관심해 보였던 한 챔피언스리그 경기 후 무리뉴는 이례적인 행동을 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격수의 프로의식을 의심하며 이렇게 말했다. 어떤 선수들은 재능이 모든 것을 용서해준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라커룸 안에서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발로텔리는 고립감을 느꼈고 누구보다도 더 면밀히 관찰되었으며 실수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 때문에도 처벌받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훗날 비판이 개인적인 수준으로 변했을 때 아무도 자신을 옹호해 주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무리뉴의 말은 무게를 가졌고 한 번 입 밖에 나오자 팀은 감독의 판단을 따랐다.
발로텔리에게 이것은 더 이상 전술이나 경기력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존재로 낙인 찍히는 일이었다. 권위 아래에서 신뢰가 사라질 때 한 선수는 여전히 팀의 일부라고 느낄 수 있을까? 넘버 3, 펩 과르디올라. 펩 과르디올라 아래에서 균열은 더 미묘해졌지만 그 고통이 덜한 것은 아니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과르디올라는 구조와 규율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반면 발로텔리는 자유, 본능,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을 상징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감독의 철학과 충돌했다. 부진한 경기 이후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과르디올라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내 팀에서는 모두가 아이디어를 따른다. 그렇지 않으면 뛰지 못한다. 그 시점 이후로 기회는 점점 드물어졌다. 훈련 세션은 더 차갑게 느껴졌고 지시는 짧아졌으며 눈맞춤은 거의 사라졌다. 발로텔리는 자신의 평판이 이미 감독을 대신해 결정을 내려버렸다는 느낌을 받았다. 훈련을 잘해도 선발 기회는 오지 않았다. 가장 아팠던 것은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일이었다. 감정과 신뢰 위에서 뛰는 선수에게 침묵은 거절처럼 느껴졌다. 발로텔리는 훗날 과르디올라가 자신을 모욕한 적도, 소리친 적도, 공개적으로 굴욕을 준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그를 프로젝트에서 지워버렸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발로텔리의 눈에는 구원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또 다른 형태의 잔혹함으로 보였다. 감독이 당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때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을까? 넘버 2, 브랜던 로저스, 비랜던 로저스. 브랜던 로저스와 함께하면서 상처는 약속으로 포장되어 있었기에 더 깊어졌다. 발로텔리가 리버풀에 도착했을 때 로저스는 그에게 백지 상태를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며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마쿠에서 발로텔리는 그 말들이 서서히 의미를 잃어가는 것을 느꼈다. 득점 없이 경기가 이어지자 출전 시간은 줄어들었고 그의 역할은 점점 흐려졌으며 결국 자신에게 무엇이 기대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한 장면은 그의 기억에 깊이 남아있다. 메루드에서의 한 훈련 세션이 끝난 뒤 발로텔리는 왜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하는지 직접 물었다. 클럽과 가까운 인사들에 따르면 로저스의 대답은 짧고 냉담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에 맞지 않는다. 설명도 방향도 없이 그저 닫힌 문 하나뿐이었다. 기자회견에서 감독은 팀 밸런스와 강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무해해 보이는 표현이었지만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책임을 온전히 발로텔리에게 돌리는 말이었다. 발로텔리에게 이것은 예의를 가장한 배신이었다. 그는 경기장에서 응답할 진정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차에 대중의 판단에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느꼈다. 미소는 있었고 악수도 있었지만 신뢰는 사라져 있었다. 감독이 믿음을 약속한 뒤 조용히 거둬들일 때 그 실망은 노골적인 거절보다 더 아픈 것일까? 넘버 1, 체사레 프란델리. 발로텔리가 인정하듯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인물은 체사레 프란델리였다. 클럽 축구와 달리 국가대표팀은 정체성, 자부심, 그리고 소속감이라는 또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프란델리는 한때 발로텔리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의 공격을 구축했고 유로 2012 결승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를 신뢰하며 끊임없는 비판으로부터 그를 보호했다. 잠시 동안 발로텔리는 마침내 자신을 이해해주는 감독을 찾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2014년 월드컵을 앞두고 무너졌다. 압박과 기대가 커지면서 분위기는 변했다. 코베르차노에서 열린 긴장된 회의 중 프란델리는 그에게 이렇게 경고했다고 전해진다.
너는 팀을 대표한다. 한 번의 실수로 모두가 대가를 치른다. 이탈리아가 조기에 탈락했을 때 발로텔리는 거의 즉시 비난이 자신의 어깨 위로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후 프란델리는 사임했지만 그 전에 공격수의 헌신을 공개적으로 의심하는 발언을 남겼다. 발로텔리에게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가장 보호가 필요했던 순간에 버려졌다고 느꼈고 국가적 실패의 상징으로 바뀌었다. 그 뒤를 이은 침묵, 연맹과 과거의 동맹들로부터의 침묵, 은 축구에서의 신뢰가 조건부라는 그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때 당신을 믿었던 감독마저 등을 돌릴 때 무엇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 5명의 감독을 언급한 뒤에도 발로텔리는 동정을 구하지도 자신의 커리어를 다시 쓰려 하지도 않는다. 그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것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의 차분함으로 말한다. 재능은 그에게 명성을 안겨주었지만 권위는 그의 상처를 형성했다. 각각의 관계는 흔적을 남겼고 축구에서 신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가 오해받았는지 혹은 책임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순간들이 헤드라인보다 훨씬 더 그라는 인간을 정의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질문은 남는다. 얼마나 많은 커리어가 능력이 아니라 이끌기로 혹은 버리기로 선택한 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